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 1, 2동, 범물 1, 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25.7도로 역대 가장 더웠으며 서울은 관측 이래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상 장마는 실종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고 강릉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도시가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폭염, 홍수, 미세먼지 등과 같은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 배치와 밀집도, 건축재료, 도시숲 등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설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쉽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IPCC 6차 보고서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도시를 바꾸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를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도시 설계와 디자인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시 전반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설계의 핵심은 크게 탄소 중립, 기후회복 탄력성, 순환경제, 자연기반 해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 건물과 교통, 산업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성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건물 61.6%, 수송 31.5%, 폐기물 6.8% 순으로 건물과 수송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건물과 수송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을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건축자재 생산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생태 건축 시스템 적용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태 건축 시스템을 적용한 서울 노원 숲속 작은 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국산 목재를 100% 활용하고 탄소 배출을 90% 줄인 에코시멘트를 사용해 탄소 배출을 27톤 절감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의 연립주택 단지인 업사이클 스튜디오는 폐 콘크리트와 버려진 건물 유리창을 재활용하는 등 전체 건물의 70% 이상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순환 건축의 사례로 꼽히며 지속 가능한 건축의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도시 및 건축 설계가 제로 웨이스트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고 건축 설계에서부터 제로 웨이스트 달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송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편리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망 구축, 공유 자전거 시스템 등 대중교통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해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 도시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여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후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원, 숲, 습지, 하천 등 생태계를 활용해 도시 전체의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녹지를 확대하는 것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 등 물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번 강릉시의 가뭄 사태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물관리 시스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빗물 저장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침수 지역, 취약 지역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습지나 저류지를 조성하여 홍수 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휴식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공원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빗물 저류, 생물 다양성 회복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도시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예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엥하 바르게는 기후 대응형 공원으로 평상시에는 광장과 운동장, 정원으로 활용하지만 폭우시에는 낮은 개방형 녹지와 홍수공원 둘러싼 홍수 방지벽이 약 2만 2천 톤의 빗물을 임시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1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시의 레질리언시티 파크는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도시의 기후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녹지 공간과 도시 기반 시설을 결합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소에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폭우가 내리면 스마트 기술과 연계하여 약 7,57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도심형 저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습지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고 수질 정화, 흡수 조절과 가뭄 완화 등 물순환 조절에 이바지합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지로 기능하며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생태계 기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도시 습지를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파련습지 또한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성구의 물길인 범어천을 되살려야 합니다. 범어천은 일부 구간이 복원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생태학천으로 복원하고자 했지만 관리 부실로 한때 수질이 6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수생태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물관리와 함께 현재 복개도로로 남아있는 구간도 중장기적으로 복개를 덜어놓고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도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는 등 시민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홍보 외에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 설계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입니다.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 하나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이 중요한 가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는 바로 수성구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